대진표상은 4강 첫 경기가 원더우먼과 국대 패밀리의 대결일 줄 알았는데 아마도 방송 순서만 바꾼 게 아닐까요? 지켜보는 마시마 선수의 앞머리가 이미 한 차례 전쟁을 겪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멤버를 보니 방송 순서를 바꿀만 했죠. 구척 장신은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이현희가 지난 발라드림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급히 송혜나를 불러온 것 같고, 월드클래스 역시 키퍼 장갑을 나티가 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캐시가 부상을 당한 건 아닌데 경기 후 연습 과정에서 부상이 있었나요? 겉보기에 손가락에 붕대 같은 걸 감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도 한 경기만 부상으로 결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월드클래스도 구척처럼 교체 선수를 새로 데려왔겠죠. 캐시가 부상이라 키퍼를 교체한 건 당연한데 김병지 감독의 선택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미 키퍼 경험이 있는 엘로디가 아니라 나티를 수문장으로 선택했는데요. 선공개 영상을 보면 그 의도가 바로 드러나죠. 구척의 공격 라인은 이혜정과 차서린으로 보이는데 두 공격수의 압박은 무섭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제2의 패스를 받은 나티가 엄청나게 전진하는데 구척 장신의 수비가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공격 진영에 제이와 사우리가 있거든요. 캐시가 빠지고 공격수인 나티를 키퍼로 둔 만큼 수비 자원이 많아졌고 나티의 자리에 제이가 들어갔습니다. 경기를 지켜봐야겠지만 제2의 포지션에 구척 장신 선수들이 얼마나 압박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죠. 원래 전방 압박은 엘로디와 카라인 쪽에 수비가 붙어야 하는데 차서린이 중앙을 맡고 제이 선수를 이혜정이 맨투맨으로 수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보고 좀 의아했는데 이 전술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는 필드 플레이어 나티가 공격을 시작하면 확실히 캐시보다 더 강력하게 빌드업을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엘로디랑 카라인을 아예 놔두는 상황이고 제이가 무서워서 이혜정 뒤에 진정선까지 있는데 나티가 완전히 자유로운 카라인에게 공을 내주면 여기서 카라인이 중거리 슈팅도 가능하고, 만약 김진경이 막으러 오면 사우리에게 패스해 득점 찬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척 장신은 허경희의 키핑 능력을 믿을 겁니다. 웬만한 중거리 슈팅은 허경희를 뚫어낼 수 없다는 자신감인데, 하지만 만약 월드클래스가 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나티와 카라인 그리고 엘로디가 공을 돌리면 차서린의 체력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거든요. 또 왼발잡이인 나티의 자리에 제이가 들어갔는데 제이는 이미 지난 경기에서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제이, 오른쪽에 사우리, 이 공격진을 보고 구척이 수비적으로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희가 없는 구척은 제2를 2명이서 막아야 하고 결국 허경희의 키핑을 믿고, 공격에서는 킥인 찬스에서 김진경이 득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 이현희 대신 송혜나가 왔는데 그동안 축구를 놓고 살았을 테니 사실상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죠. 그리고 캐시는 아마도 손가락 쪽 부상이며 필드에서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리 쪽에는 부상이 없어 보여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이가 잠깐 쉬고 공격수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 왼쪽 사이드킥도 나티가 차는데 왼발잡이인 나티와 제이 때문에 구척의 수비가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우리와 카라인에게 상당히 많은 슈팅 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 빠른 시간대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포지션에서 뛰는 월드클래스도 흔들리고 김진경이나 허경희의 중거리 슛으로 리드를 내주게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겠죠. 두 번째 킥인도 왼쪽이었는데 사우리가 내주고 나티가 패스를 엘로디에게 줬는데 이 전술은 좀 의아하네요. 원래 왼쪽 수비인 엘로디가 나티에게 내주고 나티가 패스를 했으면 스피드가 빠르고 결정력이 좋은 사우리가 훨씬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이 장면에서 나티의 패스는 완벽했거든요. 답답한 허경희가 엘로디 누가 막을 거냐고 하는데 킥 장면을 다시 보면 차서린이 벽을 서고 이혜정은 나티의 슈팅을 대비하니까 제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순간적으로 수비 2명을 자신에게 끌어옵니다. 여기서 완전히 엘로디를 놓쳤는데 이게 문제긴 하죠. 제2를 한 명이서 막을 수 있는가? 2명이 막으면 한 선수가 노마크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는 구척의 공격이 진행되는데 제이가 중앙에서 수비를 하니까 역시나 허경희가 패스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만약에라도 제이에게 공을 뺏기면 단숨에 실점할 수 있으니까 허무하게 패스가 빗나갔고, 또 월클에게 공격을 내주는데 나티의 킥이 막혔음에도 공격수가 없어서 전혀 역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공개 마지막에도 제이에게 공을 빼앗겨 위기 상황이 오긴 했는데 수비 위치가 좋았죠. 구척은 이현희가 없는 상황에서 필드골로 승부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수비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킥인 찬스를 얻어내서 김진경이나 허경희로 득점을 하려 할 텐데 이 전술은 확실히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이현희가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고 나티가 중거리 슛을 캐시보다 잘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선공개 영상은 월드클래스가 밀어붙이긴 했는데 구척이 작정하고 수비하는 상황이라 빠르게 선제 득점을 해야 하는 월드클래스와 어떻게든 수비를 해내고 킥인 찬스에서 득점을 올려야 하는 구척 장신이네요. 이영표 감독이 빌드업을 보여준다더니 재미없는 축구 안 하겠다더니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구 가져와서 방송 순서까지 바꿔놓은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